이번 주 7시 뉴스 제주에서는 지방선거 당선인을 만나보는 연속 대담 준비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의 도정 구상은 지난 3일 9시 뉴스에서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질문일 것 같습니다. 당선 소감을 또 다시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저 김광수를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도민들과 또는 아이들과 약속해 왔듯이 도민들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교육에 바쳤던 열정을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자녀를 둔 분들이 꼭 물어봐 달라라고 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공약 중에 예. 중학생 입학을 했으니까 신입생이죠. 중학교 예. 입학 기념으로 노트북을 제공하겠다라고 했는데 예. 이건 언제부터 시행이 가능할까요? 중학교 입학되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몇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보급률, 이게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전국 평균이 한 75% 나오는데 지금 제주도가 46%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물론 이제 한두 해 전 보고입니다만.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비대면 교육 등등에서 아이들이 그 컴퓨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노트북이냐. 이게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스펙을 쌓거나 어떤 노트나 교과서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를 살아갈 준비를 한다고나 할까. 그런 차원에서 노트북을 선택했습니다. 혹여 재정이 허락된다면 다른 학년에도 보급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 아이들이 어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가정이 충분히 못한 가정에도 컴퓨터를 보급하는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고. 네. 일단은 중학교 입학하는 시기가 1차 시기가 되겠죠. 내년 신입생 입학 시즌 내년부터.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고등학교 신입생이라든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신입생들은 중학교 선호하지 않을까요? 1학년 신입생들에게 제공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재정이 허락된다면 고등학교 신입생에도 주고 싶은 거죠. 그거는 한 번 시행하는데 약 100억 안팎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한 학년 네. 재정이 허락한다면 뭐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도 해주면 좋겠죠. 네. 컴퓨터 보급 차원에서.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년 전에 패배를 딛고 재대결에서 이번에는 승리를 하셨는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제주도 내 곳곳을 다니면서 학부모들과 대화를 나눈 결과 학부모들이 가장 갈망하는 부분이 학력 향상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초학력이라든지 우리 아이들 공부 좀 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제 공약과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 하나와 네. 또 한 가지는 소통입니다. 제가 이 소통을 강조했는데 아마 이런 것이 도민들과의 어떤 그 의사에 좀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정말 그 어리석지만 그런 해석을 저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 기간, 그러니까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가장 고비였다라고 하면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역시 단일화 과정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추가한다면 원팀 구성이 이제 가장 그 저희 어떤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고창근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고창근 우리 후보님도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물론 이제 속상했지만 좀 참고 기다린 결과 결국 고창근 후보의 동의를 얻어냈고 저를 도와주게 되어서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 소감 때 보니까 고창근 후보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원팀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뭐 저의 손도 여러 번 들어주고 그랬습니다. 네. 그 선거 기간에 그 현재 제주교육은 불통 시대다라고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셨거든요. 당선인이 생각하는 소통은 어떤 건가요?
우선 교육감이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제는 물론 학생,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도내 구석구석 학교, 급별, 선생님을 비롯한 교육 공동체, 학부모까지 하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곧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령 우리 기자님들도 꼭 기자실에 가서 이렇게 해서 기자회견 이런 게 아니고 오늘은 대정초등학교에서 우리 만납시다. 그리고 대정초등학교 문제점을 서로 얘기하고 뭐 자리물레 한 그릇 먹고 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곧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 취임을 하실 텐데 네.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추진하고 싶은 교육 정책이 있다면 뭘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과 대면 교육을 번갈아 가면서 아무도 지금 통계로 제주도 내에는 갖고 있지 않는 아이들의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기초학력과도 연관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당연히 진단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전체 제주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평가라기보다는 학교장 책임하에 학년별, 교과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자신 있는 어떤 평가가 필요합니다. 진단이 그 결과 필요하다면 치료가 있어야 되겠고 방과 수업을 한다든지 또는 개인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학력 격차를 줄여놔야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이게 전제고요. 두 번째는 도민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이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보수 성향의 교육감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난 8년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그 체제에 이제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점령군처럼 왕창 뒤엎어 놓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원래가 성격이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가해지는 것이지 순간에 어떤 그 뒤집어 엎거나 이래서 우리가 득보는 게 없는 부분입니다. 교육은.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모든 걸 안고 가겠습니다. 단 서서히 필요하다면 변화를 가야겠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있더라도 좀 서서히 거쳐나가겠다. 서서히 네. 거쳐나가겠습니다. 오늘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말씀 2번이나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학력 격차가 좀 심해지긴 했다는 거죠. 예, 이게 그 어떤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가정의 차이, 어떤 준비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해서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 쪽에 아이들이 가운데 아이들이 몰려서 호령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떤 치료, 어떤 대안이 없이는 수업은 삼각형 모양에서 중간 아이들을 보고 수업을 하거든요. 네네. 잘하는 아이들을 보고 수업을 하면 못하는 아이들이 좋을 것이고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수업을 하면 잘하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거든요. 이 가운데를 보고 해야 되는데 가운데 집단이 없다는 얘기는 수업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치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 교과별, 예. 또 연차별로 예. 진단을 해서 치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치료라면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가르치는 거죠. 보충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분수를 모른다, 덧셈 뺐으면 모른다 그러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치료입니다. 예. 한 달 전에 KBS의 예비 후보자 연속 대담에서 연합고사 부활은 논의할 대상으로 남겨두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논의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당장 제가 내신으로 인한 고입을 뒤집어 엎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왜? 중학교에 얼마나 혼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논의를 하더라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지 중학교는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제가 잘 아시겠지만 4년 전에 제가 내신 50% 연합고사 50%를 주장하다가 졌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해야죠. 졌으면. 예, 쿨하게 인정하고 그다음 논의 자체를 없앤다는 건 그건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먼 학년
초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저학년 학부모들이 야 이거 공부시키기 위해서 연합고사가 필요하겠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굳이 저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새겨들어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어디서 했더니 제가 마치 무슨 연합고사를 부활하는 것처럼 보도가 돼서 아주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당장 부활은 아니겠지만 논의할 대상으로는 남겨두겠다. 예. 그렇죠. 당선 소감에서 또 이성문 교육감이 도입한 IB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포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아이비 교육과정 도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왜냐 고입에서 교육감 권한 내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에 있냐면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아이비 교육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대학 진학하는 그 대학 문호 얼마나 이게 오픈되어 있느냐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한 대학 진학만 해당이 돼서 즉 정시라든지 수능이 시험을 안 치기 때문에 못 치기 때문에 뭐 칠 수는 있겠죠. 점수가 안 나와서 문제겠죠. 네네. 이것 때문에 받는 어떤 불이익 이거를 해소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와서 고등학교의 아이비 도입을 전면 개편 취소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엄청난 혼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만두자니 그렇고 해서 오히려 대학 진학을 좀 돕는 방법이 없을까? 뭐 대학과 MOU를 체결을 한다든지 저 우리 표선 애들이 이렇게 아이비 교육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몇 프로 좀 봐달라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을 좀 저도 여기저기 알아볼 생각입니다. 네, 고민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아, 이건 정말 난처한 입장입니다. 정말 난처한 입장입니다. 선거 당시에 또 신제주권 여중고와 예술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하겠다라고 공약을 하셨고 예. 또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도 추가로 유치하겠다. 또 예. 국립학교를 신설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셨는데 예. 그 4년이라는 임기 내에 이게 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전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신설은 4년 내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대부분 이전 또는 전환입니다. 전환이 주로 이제 되겠는데 필요하면 신설을 계획해서 뭐 계획만 세우고 허가만 받아도 성공이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서부중학교 지금 8년이 돼도 공사를 시작 못하고 있거든요. 이만큼 학교 신설은 어렵습니다.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학교를 활용한 어떤 전환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교육 공동체의 동의를 얻는다면은 크게 어려움도 없다. 국제학교 말씀이 나와서 말씀이지만 이거 역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영어교육도시 오픈될 때 도민과의 약속이거든요. 저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차원이지 무슨 교육청이 거기다가 학교를 짓는 주체는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동의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KBS가 이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추가로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예. 네. 아까 금방 들어올 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차받게 범위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뭐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거는 교육청이 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를 짓는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협조, 동의 사항이지 주체는 따로 있습니다. 뭐 JDC 아니면 뭐 그쪽 이래서 저희가 짓는 게 아니어서 제가 그걸 책임질 입장은 아니고요. 단 하나 저는 왜 동의를 하느냐. 애초에 영어교육도시 계획할 때 도민들과의 약속이 7개 학교였는데 지금 하다 말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수 교육에 대한 공약도 주목할 만한데 그 중증 장애인 특별 채용 이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거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용기를 낸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저도 사실 동생이 좀 몸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아는 입장이 돼서 일부러 중증 장애인을 몇 명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아하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거나 이래도 정말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이렇구나 하는 어떤 희망 그리고 어떤 사랑 이런 걸 전제로 한 저희 어떤 정말 그 각오였습니다. 해서 기회가 되면 꼭 채용을 해가지고 옆에서 돌봄이 같이 있더라도 채용을 해서 교육적으로 정말 다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채용은 안 되겠지만 몇 명을 해서라도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저의 아주 간절함입니다. 자, 오늘 인수위 구성이 완료가 됐고 내일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인수위 활동 계획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무슨 점령군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내 지난 8년 각 부처에서 어떤 현안 업무들이 무엇가 있는지 이걸 이제 보고를 받고 사업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민들이 바라는 것을 우선 접수를 받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제가 내걸었던 공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수활동 기간에 잘 준비를 하셔서 제주교육의 미래 4년 또 앞으로 잘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